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코 수술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에 코 수술이 굉장히 재수술이 많은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과연 재수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수술을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젊은 친구들은 엄마 손에 끌려와서 그냥 아는 병원 가서 코 수술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을 때 우리가 모든 음식이 마음에 들 수가 없죠. 뭐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죠. 그런데 수술이라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와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뭘 원하는지 모르고 왔다가 엄마 손에 끌려와서 수술하면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재수술의 제일 큰 원인이다. 그럼 재수술을 방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나,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려요. 코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콧대를 세울 때 얼만큼 많이 세우느냐, 이제 코의 시작 지점의 라인. 두 번째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코 자체 곡선이 직선 코를 만들죠. 근데 여자분들은 살짝 곡선이 있는 코를 만드는데, 곡선의 정도를 얼만큼 많이 할 거냐. 마지막 세 번째는 정면에서 폭이 넓거나 좁았을 때 이거를 얼만큼 조절할 거냐.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세트 메뉴를 드립니다. 첫 번째,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건 뭐냐? 내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전후의 차이를 아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도 달라지는 거 모르는 거. 두 번째, 티나는 코. 너 수술했네? 멋있다. 예쁘다. 근데 수술했어. 너 수술했는데 너무 어색해가 아니라 어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또렷한 거.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중간. 너 오랜만에 보니까 좀 달라졌네? 뭐지? 뭔가 좀 여성스러워졌는데? 뭔가 좀 남성스러워졌는데? 대체적으로 원하는 코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내가 원하는 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콧대 높이를 얼만큼 높일 거냐. 포토샵을 해서 측면에서 포토샵이 콧대 높이를 조절해서 그걸 가져오면 제가 참고를 보고 이제 이 정도 높이면 되겠다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인 자체를 곡선을 많이 만들 거냐 적게 만들 거냐, 이것도 포토샵으로 옆에 이제 라인을 만드시면 되죠. 그렇게 디테일에 하나하나 가져오시면 참고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그게 똑같이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는 것은 연예인 사진들을 좀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뭐냐? 예쁜 사진, 잘생긴 사람 사진 가져와요. 코 모양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연예인 사진을 볼 때 코만 놓고 봐야 돼요. 코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디테일하게 요런 일괄적인 모양을 이분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대로 제가 맞춰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코 모양은 다 틀린데 그냥 잘생긴 사람 맞으면 도움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좋은 코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내 코 모양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 그게 안 된다면 일단 병원에 와서 상담을 좀 다녀보죠. 특히 저희 병원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지 제가 안내해 드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 사진을 봤을 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코만 일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을 좀 가져오신다면 좀 만족도 높은 성형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코 수술을 하는 경우에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코 수술을 할 거냐. 두 가지로 나눌게요. 일단은 우리가 코 수술을 할 때는 콧대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 다음에 코끝을 어떻게 높일 거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콧대를 세우는 가장 보편적인 재질은 실리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실리콘 보형물 부작용들이 많더라, 문제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실리콘 보형물은 부작용률이 1% 미만,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데 그렇게 적은데 왜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고 나와 있나요?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내가 수술 결과가 되게 잘 됐다. 나 실리콘 했는데 되게 잘 됐어. 얘기하고 다니나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수술을 하고 부작용이 잘못됐어. 안티 성형 카페 이런 데다 이제 글을 올리게 되니까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한 7, 8년 동안에는 코 수술하고 부작용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있었어요. 그거는 노하우 문제겠죠. 어느 정도 노하우가 형성이 되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런데 그게 1% 미만이라고 한들 나한테는 0 아니면 100인 거예요. 그래도 나는 실리콘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 그럼 이제 인체 조직을 사용할 수 있는 인체 조직은 초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엉덩이에서 진피. 엉덩이에서 살을 떼는 것은 일단은 가운데 엉덩이 골에서 이제 피부 조직을 떼는 건데요. 장점은 내 조직이고 실리콘만큼 염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확률은 줄어들긴 하지만 이 조직 자체가 말랑말랑한 조직이기 때문에 콧대를 많이 세우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한 1, 2mm 정도 세울 때는 도움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자가 늑연골입니다. 늑연골의 장점은 실리콘처럼 염증 생길 거는 줄어드나 실리콘보다 더 딱딱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 지나면 워핑 나서 연골이 좀 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갈비연골을 쓰는 거는 정말 수술 대여섯 번 하고 너무 구축이 많이 생기고 콧대는 세우고 싶은데 조직 손상이 너무 많아서 인공보형물을 쓰기 어려운 경우를 사용하나 간혹 드물게 처음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콧대를 자가 늑연골로 세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마지막 선택, 기증진피. 이건 뭐냐? 시체의 등껍질에서 세포 처리를 다해서 이제 상품으로 보형물처럼 나와 있어요. 장점은 아까 비해서 실리콘에 비해서는 인체 조직이라는 장점, 단점은 조금 흡수가 되나 엉덩이 진피만큼은 조금 더 탄성이 있으니까 좀 더 유지가 되는 중간 단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환자분들랑 상담을 하면서 같이 결정을 해가면 됩니다. 콧대는 그렇고 그러면 코끝을 얼만큼 이제 올릴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귀연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 늑연골 이제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요리사예요. 이분이 요리사예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도 사실 음식의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꼭 중요한 거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료로 어떻게 수술하냐가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의사의 노하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환자마다 장단점을 안내해드리고 그거에 맞게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 단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귀연골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 비중격이라는 거는 코 안에 있는 기둥인데 비중격을 채취를 했을 때는 안에 있는 비중격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비중격을 채취했을 때 기능적인 희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귀연골을 채취했을 때는 귀연골을 뗀다고 해서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희생이 없기 때문에 훨씬 장점이 많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떤 코 수술을 할 거냐의 접목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전 영상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자연스럽게 할 거냐, 티가 나게 할 거냐, 중간을 할 거냐 설명을 드렸죠. 만약 환자분께서 내가 굉장히 티 나는 코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귀연골이나 비중격을 만져보니까 힘이 약하다. 그러면 처음인데도 굉장히 강한 늑연골을 사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연골을 사용할 거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니즈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같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콧대를 사용하는 재질과 코끝을 사용하는 물질이 다른데 콧대는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조 조직을 많이 사용합니다만 코끝은 항상 자가 조직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왜냐? 중력을 따라서 보형물을 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인조 조직이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코끝을 사용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자가 조직을 설명을 했는데 기증늑연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증늑연골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시체에 있는 연골을 떼 가지고 이제 코끝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기증늑연골을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기증늑연골은 처음에 수술하면 굉장히 자가늑연골만 굉장히 또렷하게 잘 유지가 돼요. 그런데 기증늑연골은 시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젊은 사람에서 채취된 것 따라서 나중에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대안이 나왔는데 요즘 이제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출시가 된 지. 이 제품은 뭐냐? 굉장히 생소할 수 있지만 말연골입니다. 말연골. 한국식약처는 다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한 지금 4개월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연골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코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가 조직을 사용을 하나 자가 조직이 아닌 경우에는 인체 조직이나 동물 조직을 사용해서 코끝을 올릴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트 성형외과 함기원입니다. 오늘은 이 남자 코 성형에 대한 주제로 남자는 왜 코가 중요한지 그리고 여자 코와 다르게 어떤 수술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자분들은 사실은 이 쌍꺼풀 수술을 해서 뭐 이미지 변화를 사실은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사실 남자분들은 눈에 어떤 큰 변화를 오히려 사실 좀 꺼려하는 부분들도 많고 중심축에 입체감을 좀 주는 이런 남자 코 수술은 제가 생각할 때 남자분들의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선을 가장 좀 반듯하게 가장 선명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코 수술을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어떤 질문들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시기를 좀 추천할 수 있다면 보통 남자들은 뭐 대학에 진학을 하시는 경우 또는 뭐 군대를 다녀오시는 경우 그러면 이제 20대 한 초중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돼야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뭔가 직장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직장에 그래도 취업하기 전에 내 어떤 이미지를 좀 가져가면 좋은 어떤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 수술은 중학생 때처럼 너무 어릴 때 사실은 계획하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고 싶고 본인이 어떤 원하는 또 이미지의 어떤 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는 바와 또 수술적인 어떤 뭐 모양이 사실은 어떤 일치되는 본인의 어떤 이미지들이 구축되는 시기를 찾자면 저는 20대 한 초중반 이후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코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자 코와 남자 코는 별개로 좀 디자인이 완전 별개로 따로 좀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사실은 저희들끼리도 하거든요. 근데 남자 코와 여자 코의 일단 극명한 차이는 남자는 일반적으로 직선코라고 하는 이제 콧대와 코끝이 일자로 연결되는 이런 코의 모양을 보통들 선호하시는 것 같고 여자분들은 사실 조금 다르거든요. 약간 코에서도 이런 부드러운 커브들이 같이 동반되는 코 모양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남자분들은 눈썹에서부터 콧대 시작 부분까지도 앵글이 약간 좀 이렇게 좀 각이 져 있고 또 콧대와 코끝도 일자로 오똑하게 어떤 선이 서 있고 코끝과 이 인중이 향하는 각도도 어느 정도 좀 직각에 가까운 이런 모양들을 보통은 추천하고 있고요. 일단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그냥 얼굴의 피부나 이 두께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두꺼워요. 예, 그래서 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형외과 의사들이 코 수술을 계획할 때도 남자들은 피부가 두껍고 타이트하니까 뭔가 안쪽에 있는 조직들을 많이 움직여서 그 두께가 사실은 좀 반영이 되더라도 모양이 좀 제대로 잡힐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코는 생각보다 좀 아주 적은 변화로는 이제 이 코 수술의 어떤 결과를 이뤄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코는 코끝의 재료가 조금 더 더해져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굳이 남자 코와 여자 코를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자면 수술적인 치료가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범위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남자분들은 또 눈썹이 여자분들에 비해서는 앞쪽으로 약간 돌출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돌출돼 있는 건 사실 남성스러워 보이고 눈매가 굉장히 좀 또렷해 보이고 좋은 사실은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나와 있는 거에 비해서
각도가 어쨌든 코가 시작하는 각도가 충분히 들어갔다가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저희가 코 수술의 목표예요. 지금 현재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보셔서 내가 눈썹과 콧대 시작이 얼마나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의 콧대를 높일 수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 수술을 고민하는 어떤 남자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나와 비슷한 이미지인데 내가 최종적으로 갖고 싶은 어떤 모양, 뭐 제가 눈 수술도 코 수술도 어떤 예시 사진 같은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내가 가져가고 싶은 어떤 이미지에 따라서 사실은 코 수술의 어떤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좀 자연스럽고 동글고 이런 동안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게 너무 싫어서 바꾸고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잘 그려서 그거를 만약에 저한테 병원에서 예시 사진으로라도 전달해 주실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이트 성형외과 함기원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또는 뭐 코 수술 시술을 계획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코를 성형하거나 수술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왜 이렇게 신중해야 되고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좀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 수술을 할 때는 내원하셔서 저랑 상담하시는 환자분들께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설명을 드리는데요. 코는 일단 콧대와 코끝이라고 하는 두 부위를 나눠서 수술을 합니다. 코끝 수술과 콧대 수술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재료도 다르고 어떤 방법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안쪽에 있는 연골의 구조가 어떠한지, 뼈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로서는 알 수가 없고, 의사들도 실제로 내원해서 저희가 만져본다든지 움직여 봐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다만 피부라는 겉봉투는 집에서도 쉽게 사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피부가 두꺼운 편인지 얇은 편인지, 또는 가족분들이랑 또는 친구분들이랑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셔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코 수술을 할 때 겉봉투라고 하는 피부의 두께나 연부 조직의 두께가 얼마만큼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거를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코를 무리하게 무작정 코를 높인다고 다 예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겉봉투가 굉장히 두꺼운데 코를 다 높여봤어요. 콧대도 높여놓고 코끝도 높여놨어요. 그러면 코가 굉장히 커져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코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코 수술을 계획할 때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물들에 대한 좀 이해가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는 코끝은 뭘로 수술하고 콧대는 뭘로 수술하지? 라는 어떤 이제 생각에서 비롯된 재료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코끝은 아주 잘 움직여지는 사실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코끝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표정 짓거나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질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통은 염증과 감염에 취약하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코끝의 재료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만 수술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콧대는 움직여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뼈와 연골의 단단한 부위로 사실은 이제 이루어져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곳은 보통 이제 콧대를 높이거나 할 때는 뭐 실리콘 보형물 또는 뭐 고어텍스 보형물 이런 걸로 대변할 수 있는 이제 인공 보형물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가 조직으로는 뭐 진피 조직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늑연골 이제 갈비뼈를 이용한 이제 콧대를 높인다든지 이런 어떤 자가 조직과 어떤 인공 조직에 저희가 어떤 옵션을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코끝은 분명히 내 재료로 수술을 해야 되고 콧대는 인공 보형물이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로 코 수술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가 조직이 유리하냐 이제 보형물이 유리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콧대는 보형물이 들어가면 이제 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보형물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지, 내가 이 수술을 하고 30년 지나도 큰 문제가 없을 건지 이런 걱정들을 사실은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안전한 범위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보형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요. 심지어 어떤 모양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또는 보형물과 관련된 아주 경미한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보형물을 교체한다든지 보형물을 제거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좀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형물과 관련된 어떤 부작용, 보형물을 나중에 또 뭐 갈아줘야 계속 교체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걱정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환자분들이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제 친척들, 제가 늘 명절 때마다 봐야만 하는 그런 친척들에게도 코를 높일 때는 실리콘 보형물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모양을 잘 만들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제가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형물과 관련된 문제는 안전한 범위에서 제대로 수술이 계획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 이제 코끝은 제가 이물질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끝의 재료는 보통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코끝 연골의 강성이 약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골을 덧대는, 보통 이제 연골을 이식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덧대는 방향으로 가는 거를 기본적으로 코끝 수술이라고 표현하고, 그 재료로는 이제 귀연골의 일부, 그 다음에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이라고 하는 연골의 일부, 또는 갈비뼈에 붙어 있는 늑연골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귀연골로 수술하면 귀의 모양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의 바깥쪽, 얼굴이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딱딱한 연골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안쪽으로 깊숙이 패여 있는 연골들의 일부만 채취를 하는 과정을 취하기 때문에 전혀 귀의 모양에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귀 연골을 채취한 뒤에 일시적으로 어떤 통증 같은 부작용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 안에 있는 비중격도 비중격이 하는 역할이 있을 텐데 코를 나는 개선하고 싶은데 비중격을 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질문들도 주시는데, 안전한 범위에서 비중격이 하는 역할,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제 남겨놓은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굉장히 일부의 연골만 채취를 하는 과정을 취하기 때문에 비중격을 재료로 쓰는 것도 환자분이 코에 변형이 일어나거나 코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로 좀 부족한 재료가 좀 많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비중격을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늑연골을 같이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 코끝에 어떤 변화를 많이 주거나 힘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늑연골을 아주 많은 수에서 많은 환자분들에서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어떤 나는 코가 많이 낮아서 많이 높여야 되는데 나는 그럼 늑연골 꼭 써야 되겠네 라고 어떤 걱정하시고 내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이제 코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코끝과 콧대, 그 다음에 그거를 덮고 있는 이제 피부와 연부 조직 상태에 따라서 코 수술의 계획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코 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